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이번은 이제 컨비네이토릭스의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번 시간에 유클리디언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했고, 유클리드 호재법에 대해서 설명했고, 지난번 동영상에서 이제 유클리드 호재법 기본과 이제 일반 유클리드 호재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일반 유클리드 호재법, Generalized Euclidean Algorithm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건 제가 그냥 갖다 붙인 거고, 그거는 이제 여러 개의 수가 있을 때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계산 방법이고, 근데 그걸 제가 일반화 시킨 이유는 그걸 굉장히 많이 쓰여요. 일반화 시킨, 그러니까 일반 유클리드 호재법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만드는 거고, 이거는 Extended Euclidean Algorithm이나 확장 유클리드한 알고리즘은 그거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같은 종류인데, 같은 유클리드 알고리즘인데, 용도가 조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런 식을 풀기 위해서, 예를 들면 O, X에는 동치다. 이게 동치가 아니고 영어로는 congruence라고 하는데 나머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3이다. 이때 이게 뭐냐 그러면 모드 7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어떤 수가 있는데 5의 배수죠. 그죠? 5의 배수를 7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3이다. 이때 x가 얼마냐? 제가 다시 한번 말할게요. 5의 배수를 7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3이다. 이때 x가 얼마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 x를 찾는 게 RSA 알고리즘을 푼다든가, 그 다음에 크립토그래피, 암호화 기법을 풀 때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계산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암호화 알고리즘을 해결을 하려면 이런 식은 반드시 풀어야 되고, 이걸 이제 선형 영어로는 리니어 컨그런스라고 그러는데, 제가 리니어 컨그런스, 선형 동치, 이건 동치라는 뜻은 아니고 컨그루언스, 합동, 선형 합동, 이런데 합동이라는 말도 이건 정확하게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선형 컨그런스, 리니어 컨그런스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식을 풀 때 이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는데,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이걸 저는 암호화 기법에 전혀 관심도 없었고, 알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전혀 관심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RSA 알고리즘을 한 것도, 암호화 기법을 해본 것도 작년에 봄에 처음 한번 해봤던 거고요. 그걸 왜 하게 됐냐 그러면 제가 프로그램 하는데 소수를 다뤄야 돼요. 소수를 많이 다뤄야 되는데, 소수를 연구하다가 소수 다루는 방법을 찾다가 자연스럽게 그냥 이쪽으로 흘러갔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걸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됐는데, 처음 할 때는 이건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 뭐가 필요해? 이거 컴퓨터 프로그램을 푸는 방법 충분히 많은데, 그래서 이걸 무시했어요. 왜냐면 난 이거 풀 수 있거든. 어떤 식으로도 줘든, 이거 나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이거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보통 이거 이제 처음에 봄학기에 들어가면 이제 정수 배울 때, 이걸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때 저도 이거 배웠던 기억이 나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하고 프로그램 했어요. 그래, 코드가, 문제도 확실히 풀리고, 그래서 전체를 다 만들었어요. 이제 RSA 알고리즘을 다 만들었는데, 이 방법 쓰지 않고, 확정 유클리드 알고리즘 쓰지 않고, 제가 아는 방식으로, 고등학교 때 배웠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갖고, RSA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방식으로 이걸 만들었는데, 속도가 너무 더디다고요. 너무 느리다고. 암호화 기법은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은 양을 다루기 때문에, 프로그램 하는 사람이 많은 코드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컴퓨터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돼요.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계산하는데, 이게 중간에 속에 들어가는데, 이걸 제 방식으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방식으로 했더니, 속도가 안 나와요. 너무 더뎌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다시, 왜 어디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가, 어디서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가, 느린가,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에서 제가 이걸 무시하고, 저희 방법으로 해결했던 데서 속도가 더디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하겠는데,
뭐 이거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좀 깊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처음 이제 컴퓨터를 배우고 공부할 때 보통 책에서 나오는 그런 알고리즘은 그 당시에 지금 현대겠죠, 그죠? 현대에 알려진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확정 유클리든 알고리즘이 교과서에 나와 있다는 것은 이게 지금까지 알려진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이다. 물론 더 빠른 방법도 이제 앞으로 발견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방법 중에서는 가장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마 맞을 겁니다. 또는 가장 빠르지 않더라도 메모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리소스를 적게 먹는다. 뭐 컴퓨팅 리소스라고 그러잖아요. 컴퓨팅 리소스를 적게 먹는다.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를 교과서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문제들을 소홀히 넘기지 마세요. 제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 보면 책에 나왔던 그 방식이 교과서에 나왔던 방식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걸 터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잘못 가르치는 분들이 많아요. 잘못 가르친다는 거는 실제로 코딩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자기가 이론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설명을 들으면 저 사람 모르는구나. 저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는구나. 그걸 저는 직관적으로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앞으로 동영상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걸 이렇게 코딩을 하면 이렇게 구현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왜 속도가 안 나온다. 그런 걸 이제 앞으로 동영상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프로그램 하면서 겪었던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을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푸는 거다. 이렇게 하고, 이 문제를 푸는 거는 리니어 캉그루언스 문제라고 하는데 선형 합동은 아닌데, 그죠? 하여튼 이런 문제를 푸는 방식인데, 일단 여기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수, 5의 배수죠, 그죠? 5의 배수를 7로 나눠서 나머지가 3이 되는 거는, 이건 제가 옛날에 했던 방식, 여기서 해가 있을 수도 있고, 해가 하나가 없을 수도 있고, 해가 없을 수도 있고, 해가 단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해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왜냐하면 이 문제를 지금 유클리드 알고리즘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루는데, 뭐 해가 없는데도 이거 문제 푼다고 이렇게 달려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가 있다 없다 그걸 판별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X congruent K 이렇게 나왔을 때 모드 B 이렇게 나왔을 때 예를 들면 이제 A가 5에 해당하는 거고 3이 K에 해당하는 거고 모드 7이 B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식이 나왔을 때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GCD가 1이 되면,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서라는 것이다. A와 B가 서로서 공약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1이 되면, 최대 공약수가 1이 되면 이때는 솔루션이 하나가 존재해요. 이때는 유일한 솔루션이 단 하나만 존재를 해요. 그죠? 이해가 되죠? 그죠? 제가 이렇게 3, 5, 이렇게 7, 이렇게 식을 만든 거는 5랑 3이 서로수잖아요. 그죠? 서로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딱 보면, 이게 서로수니까 해가 하나다.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6, x, 이쪽은 상관이 없죠. 그죠? 4, 모드, 11. 모드 11. 이거 딱 보면 6과 11의 그 최대 공약수는 1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솔루션이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답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4다 8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8 2와 6과 8은 최대 공약수가 2잖아요. 최대 공약수가 2잖아요. 그러면 이건 해가 몇 개가 있지? 그때는 이제 지금부터 떠갑니다. 그래서 이게 1이 아닐 때는
이 K값, 최대 공약수를 4를 K로, 2로 나눠봐요. 최대 공약수, 다시 말해서 K를, 최대 공약수 GCD로 나눠보면, GCD는 이제 A와 B의 GCD가 나눠갖고, 이게 0이면, 그러니까 이 값이 4가 2로 나눠지잖아요. 4가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잖아요. 0이면, G개, GCD 개수의 해가 있는 거예요. 개수. 이 경우는 GCD가 2니까 두 개의 솔루션이 있는 거예요. 이 식을 만족하는 거는. 개의 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0이 안 되면 K 마줄로 GCD, 그럼 K를 2로, 그 GCD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안 되면 K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GCD가 2가 나왔는데, 5를, 이렇게 하면 해봐요. 5.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6x 마줄로 5 모드 8. 이거는 해가 없어요. 왜냐하면 6과 8의 GCD는 2고, 그죠? 5를 2로 나누면 5 마줄로 2를 나누면 나머지가 1이잖아요. 0이 아니잖아요. 0이 아니면 솔루션이 없는 거예요. 이건 솔루션이 없어요. 이걸 만약 풀어라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냥 이거 풀지 말고 요거 계산 방법, 요거 GCD 구해갖고 요거를 GCD로 나눠갖고 이게 0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 답 없음. 그냥 이거 풀려고도 하지 마세요. 답 없음. 해 없음. 솔루션 없음. 예를 들어서 이게 GCD가 1이 나왔다. 어떤 식을 풀었는데 1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 솔루션 하나. 그때는 이제 찾아야겠죠. 솔루션 하나 있으니까 유일한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GCD가 두 개가 나왔다. 근데 이게 나눠진다. 이 경우에 아까 4 같은 경우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4다 그러면 이거 4를 GCD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솔루션이 GCD에 두 개가 나왔다. 그럼 두 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걸 선형 합동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RSA 알고리즘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고 암호화기 기술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고 이 식을 풀라 그러면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거예요. 유클리디안 알고리즘. 이걸 어떻게 푸는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으로.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OX 제가 그냥 아무렇게 씁니다. 3 모드 7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 문제를 다시 설명드리면 5의 배수를 7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3이다. 첫 번째 방법 이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죠. 직관 사람들이 쓸 때. 자 5에 x에다 1을 넣었더니 5를 7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죠. 그죠? 안 되죠. 그죠? x에 1은 안 되고 2를 넣으면 10이잖아요. 10을 7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다. 맞잖아요. 그죠? 10을 7로 나누면 나머지가 3 맞잖아요. 그죠? 몫은 지금 생략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1 곱하기 7은 7 더하기 3 이렇게 하면 맞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이게 10이 되려고 그러면 x는 2가 되는 거죠. 그죠? 솔루션은 2죠. 2. 그런데 이게 해가 하나밖에 없느냐?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5와 7의 GCD는 1이잖아요. 그죠? GCD가 1이면 솔루션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는 2다. 이제 해를 찾았어요. 이 방법은 이제 사람들이 쓸 때, 직관적으로 쓸 때 쓰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이런 방법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잘 생각을 해보면 5의 배수고 5의 배수를 7로 나눠서 나머지가 3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서 5의 배수는 이렇게 나눠서 ON 이렇게 ON인데 이 값을 7로 나누는 거예요. 7로 나눠서 나머지가 3이다. 그러면 ON은 5 이렇게 놓고 N 자리에 숫자를 대입해 보는 거예요. N 자리에 숫자를 어떤 걸 대입하냐 1부터 7까지 대입해 보는 거예요. N자리에. 그럼 처음에 5가 되는 거고, 이렇게 쭉 대입이 되는 거죠. 어디까지 하냐면 5에서 7까지 대입하는 거죠. 이 중에서 솔루션이 하나 있다.
이렇게 이걸 추측을 할 수 있죠. 솔루션이 하나가, 이 경우에는 하나가 있는 거고, 두 개, 예를 들면, 두 개가, 이 경우는 지금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죠. 그죠? GCD가 같으니까, GCD가 1이니까, 5와 7의 GCD가 최대 공약수가 1이니까 솔루션이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대입해보면, 나머지가, 3이 되는 거는 이제 이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대입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대입하는 방법. 근데 이걸 이렇게 대입해도 되고, 이렇게 대입해도 돼요. 이렇게. 이걸 5n에 대해서 해도 되고, 이걸 이렇게 대입해도 되고, 반대로 이거는 7n에다가 7 들어가는 거고, 여기다가 1, 2, 3, 4 이렇게 대입해서 나머지가 3이 되는 거. 이걸 찾아도 돼요. 그럼 이 방법은 이 두 수 중에서 작은 수를 대입하는 게 더 빠르죠. 그죠? 대입해야 되잖아요. 제가 처음에 썼던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 고등학교 책에 나와요. 고등학교 책에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 이 방법으로 했을 때 문제가 뭐가 되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간단하게 써냈던 건데 사실은 요 x가 문자예요. 문자. 어떤 숫자. 알파벳 뭐 A 같으면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이거는 암호 키 열쇠. 암호 열쇠. 근데 이 암호 열쇠가 보통 몇 자리 수냐 그러면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 예를 들어서 뭐 10자리 숫자 뭐 1, 5, 4, 3, 6, 7, 8, 9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에 X 이거는 문자예요. 알파벳 C 뭐 문자를 암호화하는 거예요. 모두 이게 나머지가 3이 나왔는데 이게 이 숫자가 얼마냐 그러면 이것도 뭐 기본적으로 뭐 100자리 아니 100자리까지 안 되고 한 20자리 숫자야. 이것도 큰 숫자가 될 수 있고 이건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러면 이걸 대입한다는 건 엄청 느려요. 그죠? 아까 제가 두 번째 방법으로 했을 때는 대입한다는 건 엄청 느리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제 못 쓰는 거예요. 써보면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사용하는 게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인데 이거를 계산할 때 우리가 이제 솔루션이 2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거를 이제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쓰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 그러면 이걸 5의 그 멀티플리커티브 인버스 그러니까 곱셈의 역원을 찾는 거예요. 5분의 1을 뜻하는 게 아닌데 이게 5분의 1을 뜻하는 게 아니고 마줄로 연산으로 5의 역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역원을 이제 우리가 이런 숫자를 찾는 거예요. 곱셈에 대한 역원이라는 건 이런 거죠. 5의 곱셈에 대한 역원, S가 곱셈의 5에 대한 역원이라고 생각할게요. 이게 1이 나오는 마줄로 7. GCD잖아요. 5와 7의 GCD잖아요. 그죠? 1이 나오는 GCD. 1일 때, 그러니까 5와 7이 서로소일 때, 요 S를 찾는 거예요. 요 S를 찾게 되면, 요 S가 뭐냐고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 S가 뭐냐 그러면, 5의 인버스, 곱셈에 대한, 여관을 5, S는, 이게 5의 인버스를 곱해줬으면, 여기도 5의 인버스를 곱해줘야겠죠. 그죠? 곱하기 1. 요거 1은 여기 있고, 요 텀에다가, 요거를 양쪽에다가 곱해주는 거죠. 그죠? 모두 7. 이 상태가 되는 거고, 요게 5와 5의 인버스의 곱은 1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1이 되니까 여기는 S만 나고, 5의 인버스의 1. 이쪽은 1이니까 모두 7. 다시 말해서 요 식에서 이 S를 찾는다는 것은 S는 5의 역원이에요. 곱셈에 대한 역원. 그래서 요 S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식을 풀 수 있어요. 이 S를 찾는 게 1번이에요. 1번. 요 식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식을 풀 수 있어요. 이걸 푸는 게 요 2를 찾아내는 게 목표잖아요. 그죠? 요게 목표잖아요. 목표. S가 뭐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렸지. S는 5의 인버스다. 역원이다. 모두 7에 대해서. 이거 숫자였습니다. 5가 아니라 S. 문자 S. 그래서 이걸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이 값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푸는지 한번 해봅시다. 양변에다가 s를 곱하는 거예요. 5의 인버스를 곱하면 5 인버스 이거 s를 곱한 거죠, 그죠? 이 값을 찾았으니까 이 값이 뭐가 될지 찾았다고 생각하면 5의 인버스에다가 5x 마줄로 5의 인버스에다가 3 모드 7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1이잖아요. 1이 되고 이건 x만 남잖아요. x는 5의 인버스에 3은 모두 7이다. 그래서 이 숫자를 찾아내게 되면 x값이 풀렸죠, 그죠? 네, x값이 풀렸어요. 그래서 요 s를 찾기 위해서 쓰는 게 익스텐디드 유클리드 확장 유클리드 호재법이고 알고리즘이고, 요 요게 5의 인버스가 뭐냐? 요걸 찾는 게 유클리드 확장법이고, 요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어떻게 이걸 만들어내는지를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인버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인버스로 5의 인버스가 모두 7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잘 생각해봐야 돼요. 7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하면 뭐가 되죠? 7로 다시 나눈다. 7의 배수를, 이거 7의 배수잖아요. t는 어떤 숫자예요? 7의 배수를 7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7의 배수를 7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개를 대봐요. 두 개를 이렇게 딱 대보면 OS 더하기 7t는 요 두 개 더하는 거죠. 1 모두 7. 이제 요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식이 나오는 거예요. 요식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요식을 풀 수 있으면, 이거는 따지고 보면 모두 7에 대해서, 이거는 항상 7의 배수니까 이거 0이죠. 그죠? 0. 요 부분 0이잖아요. 그죠? 결국 OS는 1인 요 S를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게 유클리드 익스텐디드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요 식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익스텐디드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은 요걸 가지고 이제 제가 해볼 건데, 여기서 이 식을 만들기 위해서 S 값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거는 일단 요거는 이제 생각하지 마세요. 요거는 K 값이잖아요. AX 모듈로 K congruent to K 모드 7 대신에 B 이 식에서 일단 요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말고 A와 B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5와 7에 대해서 GCD를 구하는 거예요. 5와 7에 대해서 GCD를 구하겠습니다. 요거 일단 이 식에서 요거는 생각하지 말고 5와 7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5와 7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5와 7에 대해서 식을 쓰는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7 큰 숫자를 앞에다 둬야 돼요. 큰 숫자를 앞에다 두고 그 다음에 7은 5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나머지가 2죠, 그지? 2.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5를, 요게 A고, 요게 B고, 요게 나머지예요. A를 B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이걸 썼습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B를 A 자리에다 두는 거예요. B를 A 자리에. 그러면 5가 여기 다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를 B 자리에다 두는 거예요. 곱하기 2, 4 이렇게 하면 4가 되고 나머지가 1이 되죠. 그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다시 이거를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B를 다시 A 자리에다 두고 나머지를 요거 A 나누기 B를 다시 요 자리에다 두고 2를 곱하면 되네. 2를 곱하면 나머지가 0이다. 요 식이 나와서. 요게 0이 나오면 요게 A
마절로 B죠. 그죠? 이 자리가 A 마절로 B. 요게 0이 나오면 여기 지금 B 자리 있잖아요. B가 GCD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GCD는 A와 B의 GCD. A와 B의 GCD가 요 자리에 여기 최종으로 남는 거. 요 B 자리 있잖아요. GCD다. 이게 지난번 동영상에서 우리가 했던 유클리디언 알고리즘입니다.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할 때는 이 몫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 몫을 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식으로 나타내냐면 GCD 예를 들어서 7과 5의 GCD를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GCD A 자리에다 B를 두고 A 자리에다 B를 두고 7의 나머지를 B 자리에 둡니다. 또 7을 5로 나눈 나머지 2. 그죠?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이렇게 됐고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이걸 한 번 더 씁니다. 한 번 더. 다시 GCD를 다시 한 번 더 요 나머지를 요 자리에다 두고 그죠? 그 5를 2로 나눈 나머지 1을 요 자리에다 이렇게 하면서 쓰면 돼요. 한 번 더. 여기서 한 번 더 GCD를 쓰면 1을 요 자리에다 두고 2를 1로 나눈 나머지는 0이다. 0이 나오면 요게 A 마들로 B 다시 요 자리에 있던 게 0으로 나오면 요게 GCD다. 요게 1이 되는 거죠. 요 자리에 나왔을 때 0과 1의 GCD를 생각할 수 없는데 요렇게 나왔을 때 나머지가 나왔을 때 요게 계산을 했을 때 요게 GCD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랑 똑같잖아요. 이거랑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몫을 가지고 나타낸 거고 이거는 몫을 생각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 0이 나오면 요거는 필요 없어요. 요거는 이렇게 필요 없고 이 식에서 두 개의 식이 남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바꾸겠어요. 이걸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왼쪽으로. 그러면 여기서 7을 바 이렇게 쓰고 5 바 이렇게 목만 빼고 나머지는 다 바로 쓰겠습니다. 5 바 언더스코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그럼 저는 일단 바로 쓰겠습니다. 2바 1바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이거를 이 식을 먼저 이거를 왼쪽으로 넘기면 7바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7바 빼기 1 곱하기 5바는 이렇게 되는 거죠. 2바. 요 식을 제가 이렇게 다시 쓴 거죠. 그죠? 요거는 5바는 이걸 이렇게 넘기면 2 곱하기 2바는 1바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2바 자리에다가 2바 여기 2바가 있잖아요. 그죠? 항상 요거를 기준으로 할게요. 요걸 2바 자리에다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요걸 집어넣으면 5바는 2 곱하기 2바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는가? 이걸 전체를 집어넣습니다. 요 자리에다가. 그러면 7바 빼기 1 곱하기 5바.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요 전체가 2바가 여기 전체 이 자리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1바. 이렇게. 여기다 제가 좀 더 쓰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풀어봅니다. 이거 풀어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더 풀어보면 5바, 7바. 지금 이 식이랑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5바를 앞으로 뽑으면 이걸 전개를 하면 5바 빼기 2 곱하기 7이죠. 그죠? 2 곱하기 7바.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고 2 곱하기 5바 더하기 2 곱하기 5바는 1바 이렇게 된 거고 두 개를 묶어보면 3 곱하기 5바 하나, 두 개, 세 개 그죠? 마이너스 2 곱하기 7바는 1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요거랑 맞추기 위해서 5를 앞으로 뽑을게요.
5 곱하기 5바 곱하기 3 더하기 이렇게 쓸게요. 제가 7바 곱하기 마이너스 2는 1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잘 비교를 해보세요. 이 식을. 이 식과 이 식을 비교를 해보면 5는 요 자리에 있고 S가 얼마나 그러면 S가 3이네요. 3. 그죠? 비교를 해보세요. 1, 7, 7, 5, 5. 그러니까 S는 3이고 그리고 T는 뭐냐 그러면 마이너스 2. 우리가 뭐에 대해서 하냐면 모두 7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두 7. 전체적으로 모두 7.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문제를 풀려고 했잖아요. 이 문제를 풀 때 요 S가 뭐냐 그러면 요 S에 해당하는 것이 5의 역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전체가 0으로 날아가잖아요. 0. 7로 나눴을 때 이 7에 대해서는 0이잖아요. 이 식에서 이거는 모두 7에 대한 거기 때문에 7에다가 7바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한 거는 이거는 무조건 0이에요. 0. 다시 말해서 이게 0이 되면 이 식을 다시 써보면 5 곱하기 3은 1. 뭐에 대해서? 모두 7. 3, 5, 15. 15를 7로 나누면 나머지 1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요 3이 뭐냐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거꾸로 써도 상관없어요. 3 곱하기 5 이렇게 할게요. 3 곱하기 5는 1. 모두 7. 다시 말해서 3은 뭐냐 그러면 5의 인버스다. 그 셈에 대한 역원이다. 3은 5에다가 3을 곱했더니 1이 되잖아요. 그러면 3은 5에 대한 역원. 이걸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죠. 5의 인버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 식에다가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이 식에다가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거꾸로 나타낼게요. 이건 뭐냐 그러면 5의 인버스는 3입니다. 5의 인버스는 3. 뭐에 대해서? 모두 7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역원을 구했잖아요. 역원을 구하면 이걸 지금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제 솔루션이 2라는 걸 기억을 해두십시다. 나중에 확인할 때. 그러면 이걸 구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걸 구했다는 것은 OS는 1 모두 7 이걸 구했다는 거죠. 이거 S를 구했다는 거죠. 이거를 양변에다 곱해요. 여기다 곱하고 이걸 여기다 곱하고. 그래서 이거를 곱해보면 O 인버스에다가 OX에다가 이쪽에는 3을 곱하는 거죠. 3 곱하기 요걸 요 자리에 넣고 3곱 이렇게. 그 다음에 모두 7 모두 7 이렇게. 그러면 이쪽은 지금 이게 5의 인버스와 5의 곱이니까 1이 되는 거고 이쪽은 x만 남고 이쪽에는 3, 3, 9 9를 7로 나누면 나머지 2. 아까 이거 구했던 거랑 맞네요. 그죠? 모두 7. 와, 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익스텐드 유클리드 알고리즘이 뭐냐 그러면 결국 5와 7이 나왔을 때 이 식을 풀기 위해서 5의 S 더하기 7의 T 1 모두 7 이 식을 푸는 겁니다. 이 식에서 이 S나 또는 T를 찾아내는 게 유클리드 알고리즘입니다. 이해되십니까?